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하가렐리입니다. 사하가렐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1200조 시장이 굉장히 큰 규모죠. 이들 중에서 한국 원전 수출 규모는 정확하게 한 300조에서 400조 가량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상은 이들 중에서 얼마나 많이 따느냐가 중요하겠죠. 해당 원전 수출 이때 터집니다. 9월 딱 두 개만 사세요. 싸도 너무 쌉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여태까지 계속해서 해왔던 바와 같이 계속해서 원전 관련 종목들 저와 함께 지켜보신 분들이 많죠. 운이 좋게도 90% 정도의 확률로 여태까지 전략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파는 매매, 뭐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드리는 전략마다 수익을 드렸다라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어떤 전략을 이번에 가지고 나왔는지 여러분께서 실전 매매를 하실 때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이 영상 한 주에 한 번씩 이 영상만 봐도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해 봤으니까요. 이번 주 새로운 뉴스에 따라서 바뀐 것은 무엇이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바꿔나가야 되는지 준비해 봤으니까 꼭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저번 영상하고 이번 영상하고 이 전략이 어떻게 바뀌냐 순식간에 아마 큰 틀에선 바뀌지 않았을 텐데 상세 뉴스가 바뀌면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우리 전략이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매주 주기적으로 영상 시청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번에도 잘 준비해 봤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자료 단 하나라도 얻어가시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 이제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요거까지만 드리고 시작할게요. 여러분께 항상 드리고 있는 선물이 있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한 분들에게 제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드리고자 다양한 자료집을 꾸준히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AI 로봇 2000 자료집부터 시작해서 이 반도체 관련된 자료집도 따로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자료집은 미국 대통령 선거 자료집입니다. 이 선거 자료집에서 보시면 핵심 정책과 어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싹 다 정리해 놓은 자료집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싹 다 보기 좋게 정리해 놨습니다. 이것만 보셔서 꺼내 쓰셔도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종목을 선택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특히나 이번 자료집은 잘 나왔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꼭 무료 100% 무료니까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갈 수 있는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원전 관련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영상 뭐 평소대로 하죠. 최근 원전 관련된 뉴스를 정리할 거고요. 그 속에서 전략들을 수정할 겁니다. 이 전략에는 앞서 주제에 있었던 어떤 지금 현재 언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 9월에 언제 사야 될지 산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좀 비교적 저렴한 주식을 잘 준비해 봤으니까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근 뉴스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예상한 대로 됐죠. 윤석열 대통령 체코를 방문하는데 기업들하고 같이 동행한다. 특히나 이제 워낙에 뭐 원래 원전에 참여하는 원전 이제 건설에 참여하는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관련된 기업 관계자들 도 참여합니다. 뭐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뭐 한전기술, 뭐 한전산업, 뭐 지금 현재 한국전력 기업들이 다 가겠죠. 관련 기업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4대 그룹 총수가 동행할 전망이다. 라는 내용 보이시죠? 동행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원전을 좀 가져오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체코라는 나라가 뭐 산업적으로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한국이 경제적으로 얻어낼 게 있는 국가라면 사실 이렇게까지 뭐 해도 되겠지만 4대 그룹 총수를 데려갈 만큼 의미가 있을까? 왜 이렇게 적극적일까? 좀 사실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의문을 풀어가 보면서 우리가 핵심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분석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식을 전략을 대처할지 정답이 나오니까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대한민국의 문제가 있죠. 바로 웨스팅하우스의 문제가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란 미국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해당 기업이 과거에 대한민국이 최초로 원전 건설을 할 때 기술을 지원해주고 건설을 도와줬었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소를 지어준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기업이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한국의 원전은 기존에 있던 원전을 뜯어보고 분석하면서 새로 다시 만들었다고는 하겠지만 근본적인 기술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에서부터 크게 나눠지는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대형 원전은요. 소형 원전은 아닐지라도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이 웨스팅하우스가 최근에도 지금 현재 굉장히 까칠하게 굴고 있죠. 체코 신규 원전 축포 속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물밑 접촉. 어떻게든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상을 끝내야 됩니다. 미국 정부에서도요. 너네가 내가 할 말은 없고 너네끼리 어떻게든 딜 봐, 협상 봐라는 쪽으로 미국 법원이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의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에 방문해서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설득이 잘 되진 않았죠. 최근에도 갔다 왔는데 대단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체코 원전 수주까지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실제 체코에게 직접 항의를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K원전 두고 체코에 항의. 웨스팅하우스 한국 기술은 우리 원천 기술이다. 체코 정부에게 현재 강력하게 주장을 한 거죠. 이렇게 사실 한국 원전이 장점이 많습니다. 분명히 싸고 좋은 원전을 만들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이 원전 건설이 부실하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공사 기간을 맞추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상 체코 입장에서 한국이 굉장히 좋은데 여태까지 한국의 수주가 잘 안 됐던 이유는 이 웨스팅하우스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시비 걸고 넘어지니까 계속해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곤란에 빠졌던 거죠. 이런 현재 상황에서 체코가 어떤 발언을 했냐면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원천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수력 원자력에 체코 원전 최종 수주를 막기 위해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월에 체코 정부가 입찰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탈락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체코 원전 수주를 한국하고 같이 넣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체코 뉴스통신 등에 따르면 지금 이제 라디슬라브 크리츠 지금 현재 대변인은 입찰에서 떨어진 참가자는 우선 협정 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낄 때가 아니야라는 발언을 했죠. 확실히 체코가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는 모습이죠. 이렇게 강경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보셨던 대한민국이 대기업 총수들까지 데리고 가는 정성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웨스팅하우스를 무시할 만큼 한국의 매력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웨스팅하우스의 문제가 계속 존재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체코는 아직까지 완전한 원전 수주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데요. 최근에 처음에 원전 입찰에 내걸었던 것은 원전 2기입니다. 이 가운데 두바니 지역에 들어설 2기만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2기는 전력 수요 등을 고려해서 지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말이 애매하죠. 전력 수요 등을 고려해서 지을지 말지 결정하게 된다. 전기가 쓸 데가 없는데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보통 전력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곳에 사용되지만 보통 공장이 많은 지역에 원전 건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 체코에 공장 더 지워줘서 예를 들어 현대차 공장을 확장한다든가 삼성이 해당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든가 다양한 지금 현재 공장들을 지었을 때 그 공장에 전력 수요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요가 더 나온다면 우리가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라는 의도가 어느 정도 담긴 멘트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력을 유도하고자 했던 멘트죠. 확실히 이런 부분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친서를 전달했고 친서를 전달할 이후에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다고 했고 심지어는 앞서 보신 대로 현재 4대 그룹 총수까지 방문하는 모습까지 나와줬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한국이 전력을 투구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인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게 가장 크죠. 웨스팅하우스 소송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는 부분. 이게 지금은 문제가 안 되지만 미국 정부가 나서기 시작하면서 직접 중재를 하기 시작하면 사건이 커지거든요.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리고 체코 원전 추가적인 수주까지 더 얻으면서 최종적으로 한 50조 가까이 지금 현재 수주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도 또 매력도가 있다. 그래서 좀 진심으로 좀 도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유럽 원전 수주의 발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체코를 현재 우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흐름을 보시면 어떠냐면 생각보다 긍정적이에요. 문제가 있었는데 체코 정부가 너네 낄 때 아니다. 우리 한국하고 알아서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한국의 원전 수주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본 거예요. 확정 지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식에 반응이 없습니다. 실제 뭐 한전 KPS 유일하게 움직인 종목이라고 해봤자 한전 KPS 굉장히 잘 움직이긴 했죠. 네, 뭐 직전 고점 한번 찍고 뭐 잠깐 되돌림 파동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 저점 대비해서 조금 올랐죠. 한 10에서 15%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 두 개 기업 빼고 다 안 올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시면 잠깐 반등한 듯 했지만 제대로 반등하지 못했고 저가에서 기고 있는 모습, 직전 고점 매물대에도 못 가는 모습을 여러분께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크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올인하고 있고 그게 잘 먹히고 있는데 주가에 반응이 없다? 분명히 한국의 4대 총수까지 방문하면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주식들을 그냥 마냥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져가야 되냐? 아니면은 슬슬 정리할 때를 생각해 봐야 되냐? 저는 선택하자면 후자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정리하라고 말씀 좀 드리고 있었는데요. 저는 적절한 가격까지 그래도 매물대까지 올라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올라와서 이 가격이 오지 않더라도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가격에서도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래도 지지분이란 주가 속에서 유일한 탈출 기회가 있긴 합니다. 바로 어디냐? 체코 특사가 한국을 곧 방문하게 됩니다. 무슨 대통령도 총리도 아니고 특사가 한 명 방문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알만한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보통 이런 특사가 방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상세한 지금 현재 딜을 하고자 오는 거예요. 그냥 방문해가지고 그냥 보여주기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방문해서 체코가 얻어갈 수 있는 이득을 체크하는 겁니다. 실제 보시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 친서를 통해, 그러니까 7월달 저번 달에 지금 이제 친서를 전달했죠. 바로 이제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되고 나서 그 친서 내용이 전방위적 산업혁명, 원전에서만 아니라 전반위적 산업혁명을 하자. 뭐 AI든 반도체든 뭐 자동차든 같이 하자라는 내용이었는데 제안한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중장기 지금 이제 비전을 보여주니 상당히 놀라고 공감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원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 관점을 본 거죠. 사실 체코라는 나라가 유럽 안에서도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체코가 더욱더 놀랐던 것 같아요. 보통 이런 협정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사는 나라들하고 보통 많이 하거든요. 특히 체코 측은 이번 방한 기간 동안 한국이 원전 수주 과정에서 제안한 포괄적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를 강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너 뭐 해줄 수 있는데? 를 구체적으로 말하라는 거죠. 체코 측은 한전 기술진흥원을 찾아 한국 간 산학력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가 말을 좀 더듬었네요. 좀 이해해 주세요. 체코의 총리 특사가 9월 3일에서 6일 한국을 찾는다. 이 방문해가지고 하루 있다가 잠깐 가는 것도 아니고 친서 주고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며칠 머물면서 한국이 뭘 해줄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체크하고 가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크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 대통령이라든가 각 나라의 대표들이 만났을 때 협상을 한다. 협상 테이블에서 뭐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한다. 요런 내용을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협상을 한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실제 그
협상 테이블에서는 엄청난 협상을 하진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어느 정도 결과를 낸 상태에서 만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 이해되셨어요? 물론 모든 협상이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사실 뭐 우리가 뭐 전쟁 평화 협상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서로 긍정적으로 주고받을 게 있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이런 협상 같은 경우에는 만나기 전에 고위급 회담, 그러니까 그 대통령 그 아래 계시는 직접 실물을 보시는 분들이 이미 논의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대표들끼리 만나요. 그죠? 그럼 일단 그 실무에서 의논을 언제 하겠습니까? 이번에 방문할 때 하겠죠. 9월 3일에서 9월 6일 날 하지 않겠습니까? 뭘 줄 수 있을지, 지금 한국이 뭘 해줄 수 있을지 보러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확인하고 우리는 어디까지 해줄 수 있다. 우리도 뭐 지금 원전 2기 확정시켜 줄 수 있다. 혹은 뭐 지금 현재 2기를 포함해서 2가지, 두 번째 주변에 두 개의 원전을 추가적으로 수주시켜 줄 수 있다. 요런 딜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구체적인 논의가 이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 속에서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뭐 이번에 이제 특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체코 특사가 오셔서 이런 그 정말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린 지금 2개의 원전에서 끝내지 않고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2개 남은 원전까지로 추가적으로 한국이 출 수 있겠다라는 좀 가능성만 내비치더라도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방문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돌발 상승을 한다면 이때 나올 거예요.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체코를 방문한다기보다 그 전에 이번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번 협상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체코 방문 전 핵심 협상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중요 이슈가 있다면 이때 나올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때라는 것은 9월 3일에서 9월 6일 나올 것 같다. 이때 기회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이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이 만약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나올 때 팔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좀 되게 긍정적으로 본다면 좀 61평선까지 뚫어주는 그것까지 볼 수 있고 좀 보수적으로 보면 한 61평선 부근에서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걸 팔고 나서 언제 다시 사야 될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자금을 투자하진 않겠지만 선진입을 할 만한 타이밍은 나왔어요. 그게 바로 언제냐? 바로 이번에 곧 있으면 이 그 고용 지표가 발표되거든요. 고용 지표가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미국의 고용 지표입니다. 미국의 이제 실업률이라든가 아니면 비농업 고용 지수라고 해서 농업을 제외한 거의 다 뭐 대부분은 서비스업 정도가 되겠죠. 서비스 뭐 제조업 뭐 보통 기업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고용의 형태 이런 형태들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실업률 발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샤미 법칙이라고 최근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실업률이 갑자기 저점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일정 수준 이상 올라오면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라는 법칙이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8월 2일 날짜로 발표된 지금 이제 발표된 이 실업률 높아지는 것 부분 때문에 3회 법칙이 발동되면서 전 세계 8월 5일 정도에 시장이 급락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실업률 때문에 나왔던 건데 그 이번에 실업률이 유지가 될지 심각해질지 아니면 좀 진정이 될지 이제 곧 9월 6일 날짜로 나옵니다. 자, 그럼 9월 6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방금 위에서 보셨듯이 9월 6일 날 한국 체코 특사가 한국을 방문하죠. 이때 6일까지 있죠. 그래서 딱 마침 제가 봤을 때는 이때 딱 체코 특사가 방문해서 기대감 키워주면서 어떤 발언을 통해서 주가가 움직일 땐 우리는 매도를 해놔야 만약에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뭐 경기 침체 분위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닙니다. 일단 돌발적인 가장 중요한 시기 직전에는 현금 비중을 늘려두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린 신이 아니니까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특히나 더 매도를 미리 해두시라는 말씀드려요. 자, 근데 이 매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이때 실업률이 정말 나쁘게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빠진다면 우리에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현금을 만들어 놓고
떨어진다면 기회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시장의 하락의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을 찾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그 전까지 현금 비중 줄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는 9월 말 정도가 가장 유효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9월 말에 매수를 유효하다고 바라보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대선 토론이 준비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해리스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대선 토론인데 이 대선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두 주자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하나 더 중요한 점인데요. 바로 뭐냐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대선 토론을 잘하는지가 결론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 바이든 vs 트럼프를 할 때는 트럼프가 우세했죠. 이번에 해리스가 나이가 좀 어리다라는 분명히 나이가 어리시면 이제 체력적으로 이점이 있겠죠. 그리고 뭐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말씀을 좀 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 중에 누가 더 토론을 잘할지 기존에 잘하던 트럼프일지 새로운 신흥주자 해리스일지 결론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해리스라는 인물이 굉장히 지지율이 잘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이번에 대선 토론 이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워낙에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때부터 다시 트럼프가 좀 우세한 흐름을 조금이라도 보여준다면 계속해서 과거부터 트럼프 수혜주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었기 때문에 직전에도 원전 관련 이슈가 종목들이 올라갈 때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주가가 반등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특히나 뭐 잘 올랐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잘 올랐었어서 트럼프가 원전을 좋아하니까요, 그죠? 민주당도 좋아하지만 특히나 공화당은 강력하게 지금 이제 보통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합리적인 에너지원을 좋아합니다. 과거부터 트럼프는 원전을 합리적인 에너지원이라고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부각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까지? 11월 대선까지. 그래서 마침 시장에 경제학제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시기, 뭐 반등 나올 수 있을 만한 시기 딱 9월 6일 날짜로 있고요. 9월 6일 날짜로 있고 단기 반등할 때 팔고 물론 뭐 경제학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나와서 눌림목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9월 말쯤에 해보셔라. 왜? 9월 10일부터 지금 이제 대선 토론 대회가 열리고 민심이 좀 변할 수 있겠다. 트럼프의 지지율 올라오는 걸 어느 정도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9월 말쯤에 매집을 해보면 괜찮겠다. 언제까지? 11월까지 기대하면서요. 저 솔직히 말해 11월까지 가져가신 거 권장해드리지 않고요. 시장이 한 10월쯤에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반등을 해줄 때 우리가 종목을 사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뭐 9월 말부터 천천히 뭐 거의 뭐 10월 달에 매수하는 거죠. 이때부터 매집을 하기 시작하면 2024년도 말 네덜란드의 원전 수주 기대감까지 현재 같이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부분 체크해 두시면 좋은 대응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재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9월 말에 슬로바키아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제가 특히나 9월 말이라고 종목을 사야 된다 말씀드렸던 게 이때 한국을 제가 기사를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한국 총리 한국을 방문하는데 슬로바키아 총리가 왜 방문하냐라고 봤더니 원전 건설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죠? 마침 딱 이슈 일정이 딱 맞으면서 9월 말쯤에 선진입, 뭐 우리가 올인 투자 큰 자금을 투자하기보다는 선진입 정도 해볼 수 있는 지금 현재 구간이 9월 말쯤에 나오니까 관심 가져두시고 정책 테마 이슈도 받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슬로바키아 총리도 방문한 이슈가 남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매수해야 될까? 우리기술이라는 종목과 슈어소프트라는 종목이 이렇게 보입니다. 해당 두 개의 기업이 매우 좋아 보이는 이유는 바로 SMR 관련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원전 건설이 되면 원전 정책, 뭐 해외 수주 나오면 직접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수혜를 받는데 특히나 SMR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점이죠.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원전은 계속 웨스팅하우스한테 고통을 받을 겁니다. 계속 괴롭힐 거예요.
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당연히 저렇게 행동하는 게 맞죠. 기업은 이윤을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이니까요. 그죠? 뭐 체면 뭐 이런 거 양심 이런 거 사실 없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면 달려드는 게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대형 원전 수주를 할 때마다 괴롭힐 겁니다. 그런데 소형 원전은 다릅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전 세계에서 앞서가 나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한테 이렇게까지 괴롭힘을 받을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 원전 수출, 우리나라 한국도 대형 원전 수출은 사실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기보다는 정말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원전 수출, 최종적으로 SMR 수출까지 노려보면서 SMR로 돈 벌라고 사실 하는 거라고 봐요. 건설업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고 해외 수주 어느 정도 내놓으면서 일감 마련해 놓고 잘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포텐 쌓아서 신뢰 쌓고 해외 그 SMR 수출이 사실 핵심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 뭐 다들 뭐 우리 기술은 알고 계시죠? 한수원이 주도한 세계 최초 상업용 SMR인 스마트 원전 사업화에 참여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 기술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슈어소프트라는 기술인데요. 뭐 기업인데 요거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처음 보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추천드리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우리 기술은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슈어소프트는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슈어소프트 테크 같은 경우에 주가가 굉장히 저점이 있는 종목이죠.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주가 한 70%까지 빠지고 최근에는 한 50%, 60%, 70%까지 부근입니다. 여기 구간에도 굉장히 많이 빠진 기업인데 해당 기업이 최근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원전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주가 잘 움직였었어요. 특히나 뭐 잘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핵심 기업이에요. 한국 원자로 계측 지어 시스템 시험 검증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안전에 요즘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원전은 그게 중요하니까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이제 해당 표준을 준수하는 소프트웨어 검증 및 사이버 보안 서비스에서 높은 전문성을 축적해서 한국 원자로 제어 시스템에 대한 검증에 참여한 기업입니다. 특히나 소형 원전에 대한 검증도 시작했고 미국 뉴스케일이 만드는 소형 원전 검증 사업에도 참여해서 이미 소형 원전을 만드는 지금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검증 및 사이버 보안 서비스에서 높은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목할 만하겠죠. 대형 원전도 그렇고 소형 원전도 그렇고 수주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업을 9월 말부터 매집해 보면 좋은 결과를 한번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관심주 넣어두시고 잘 기다리셨다가 공략 한번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또 말씀 좀 드릴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답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뉴스를 보고 시나리오를 세워서 전략을 세워 나가는 거죠. 중요한 건 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보시지 못하셨던 뉴스가 몇 개 있을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한 가지라도 더 관련된 종목을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잘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전략들 그리고 뉴스 내용들 항상 잘 확인하셔서 도움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난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종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종목들 그리고 AI 로봇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움직이고 있죠. 이런 기업들 주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제가 싹 다 정리해놓은 자료집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은 앱 스토어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습니다. 보시면 구글 검색창에 지금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급등 추천주 시황글, 급등 포착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드리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핸드폰 번호 없이도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리는 컨텐츠는 크게 네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앞서 보여드렸던 이 자료집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고요.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급등 추천주라고 해서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단기 종목들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한 80% 정도 됩니다. 욕심 없이 공략하시면 수익률 잘 나오는 종목들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시선을 한 번 더 거르시면 좀 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주요 지표들 그리고 맨 마지막 맨 밑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장 시작 전에 주요 뉴스와 오늘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싹 다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매일 여러분들께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아침 시황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장시작 10분 전에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라고 해서 장이 끝나고 가장 강력하게 급등해 있었던 테마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보통 다음 날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집은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 급등 추천주에서 공직을 지금 이제 세 번째쯤 보시면 2024년도 2배의 급등 자료집이 있을 겁니다. 요걸 클릭하시면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클릭하셔서 많은 분들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다 100%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이용해 보시면 되겠죠. 근데 무료 아이디를 이 무료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료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무료 아이디 만드는 방법까지만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해당 화면에서 왼쪽 상단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시면 처음에 아이디가 없으니까 당연히 로그인하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왼쪽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고 회원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왼쪽 상단 이용약관 동의 체크, 우측 하단 가입하기 버튼 체크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지고요. 아이디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특징은 뭐냐면 아이디가 이메일이에요.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에다가 골뱅이 네이버.com 적으시고 비밀번호 적으시고 두 번 적으시고 성함은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중요한 건 아이디이자 이메일 적으라고 해놨는데요. 핸드폰 번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 찾기용으로 아이디이자 이메일 번호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설정하시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돼요. 골뱅이 뒤에 것까지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로그인 하시면 되겠죠. 누르시고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에 골뱅이 네이버.com 비밀번호 적으시고 로그인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점은 로그인 상태 유지를 꼭 체크하세요.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장전 시황,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 오늘의 강한 급등주, 그리고 주기적인 자료를 업데이트 해드리는데 매번 보실 때마다 로그인하면 귀찮잖아요. 언제까지 맨날 뭐 이메일 주소 적고 있겠습니까? 그죠? 귀찮으니까 꼭 로그인 상태 유지를 체크하시고 이용하세요. 웬만하면 안 풀립니다. 웬만하면 안 풀리니까 체크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여러분께서 모든 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시니까요. 꼭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다도 높은 확률은 존재합니다. 그것을 성실함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정말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가능하거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오고 있고 그걸 믿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노력으로 가능할 수 있을 만한 수치까지는 어느 정도 끌어올려 봐야겠죠. 여러분 근데 이걸 혼자 하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비교적 쉽게 조금 더 확률 높은 투자에 도전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들 많이 무료로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영상 시청해 주시냐고 너무나도 고생하셨고 우리 구독자분들 벌써 7만 6천 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항상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더욱더 항상 여러분들의 이런 관심에 조금 더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다양한 정보들 무료로 많이 내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전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마지막으로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